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한의사 이혜민이고요. 네, 오늘 저는 이혜미 원장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된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 강의부터는 박은영 원장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수님, 박정근님, 여러분들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잘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강의가 벌써 3탄인데요. 지난번 1탄, 2탄 강의를 못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당뇨스쿨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되니까요. 당뇨스쿨 오셔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아직도 당뇨스쿨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정말요? 네, 당뇨스쿨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마른 당뇨 치료법이 다릅니다.입니다. 아, 네. 오늘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당뇨라고 하면 비만 당뇨인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50% 이상이 마른 당뇨인이라고 해요. 그만큼 비만 당뇨인뿐만이 아니라 마른 당뇨인에게도 체형별로 맞춤법 생활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혹은 식이 조절, 운동 조절 이런 게 어려우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른 당뇨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내용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외우지 못해서 좀 읽어볼게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당밥솥 당비움과 제가 출간한 당뇨이제 치료합시다. 요거를 5분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6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 사전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강의처럼 당일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당첨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와. 네, 사전 참여 신청 못하셔도 여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당일 참여도 당일 참여에도 응모가 되는 건데요. 2가지 상품,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상품에다가 소변 검사지를 추가로 1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채팅방에다가 아무 말이나 한마디씩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라든지 뭐 반갑습니다 이런 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셔야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정할 예정인데요. 놓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하단에 확인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말미에 저희가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답변이 좀 누락이 되면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채팅방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오늘 강의 정말 기대가 되네요, 원장님.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른 당뇨 치료법이 다릅니다인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저는 당뇨스쿨 운영자이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 약학을 모두 공부했고 네, 논문을 틈틈이 쓰고 있는데 SCI, 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이제 치료합시다. 이 책이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1위가 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전자책 10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뭐 협업, 아니면 자문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다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자책 5권을 발간을 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자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그 네이버, 하이닥 이렇게 당뇨에 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지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네.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PPT 하단에 당뇨 생활관리 상담 문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네.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이 핸드폰 번호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순차적으로 내일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볼 텐데요. 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른 당뇨를 아시나요? 이게 파트 1이고요. 네. 마른 당뇨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파트 2에서는 마른 체형이 우리 비만한 사람들이 보통 당뇨라고 생각하는데 마른 네. 체형이 왜 당뇨에 걸리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마른 당뇨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지 한방 치료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파트 4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시면 굉장히 마른 당뇨이신 분들도 계시고 비만 당뇨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의견이 되게 팽팽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그 체형에 맞춰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도 젊은데 있으시고 당뇨이신 분들 계시고 신랑이 당뇨이신 마른 당뇨이신 분도 계시고 네, 되게 많은 맞아요. 질문을 주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 먼저 마른 당뇨를 아시나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마른 당뇨에 대해서 알려면 마른 당뇨 정의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진료해보면 네. 마른 당뇨로 진료하는 분들이 모두 마른 체형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당뇨를 겪게 되면서 체중이 확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팔다리는 조금 마른데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맞아요. 네. 마른 체형인 분들은 마른 당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만하신 분들 중에도 사실 알고 보면 마른 당뇨로 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비만한데 네. 왜 예전에 20대, 30대 때 이럴 때 네. 젊었을 때는 좀 말랐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비만한데 네. 나는 소음인 진단을 받은 적 있다. 한의사가 네네. 나는 소음인 체질에 가깝다더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비만하더라도 이게 살이 쪄서 비만한 거지 원래는 마른 체형, 마른 체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은 비만하더라도 마른 당뇨에 준해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 비만하다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알고 보면 한약적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면 마른 체형에 준해서 마른 당뇨에 준해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실제 진료해보면 저는 한 절반 정도가 마른 당뇨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진료하는 환자들 보면은 요즘은 마른 당뇨 분들이 내원을 많이 해주시기는 해요. 근데 정말 진료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마른 당뇨, 뭐 비만 당뇨 할 거 없이 마른 당뇨인들이 더 많이 내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른 당뇨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네. 하늘구름님도 올라갔네요. 하늘구름님 메시지가 취소됐어요. 네, 조금 이따 다시 메시지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같이 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 혈당 조절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세 가지 선이 있는데 맨 위에 선이 내가 당뇨가 있음을 아는 그 인지율의 선이에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71.5%죠. 네. 그 전체 당뇨 환자분들 중에 내가 당뇨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71.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선이 치료율이거든요. 요거는 네. 내가 당뇨임을 알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한 치료라는 건 당뇨약을 먹고 있는 건데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68%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하단에 있는 선이 이 치료를 하면서 내가 당화혈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네네. 이게 25.8%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당뇨가 참 혈당 관리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 생각해보면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당뇨약 열심히 드시고 그다음에 음식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처참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원장님 그 고지혈증이랑 네. 고혈압 이런 것들은 그 조절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한 7, 80%는 약을 먹어도 관리가 돼요. 네. 그렇지만 당뇨는 이렇게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25%에 불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질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뇨는 복잡하고 네. 종합적인 사고로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점. 그리고 방금 중요한 질문 하나 네. 봤는데요. 마른 당뇨가 낫냐, 비만 당뇨가 낫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예리하신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게 좀 다른데요. 그 뒤에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뒤에서 네. 나오니까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왜 25%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린 게 우리가 체형을 봐야 한다. 네. 이런 얘기 요새 많이 진짜 하잖아요, 원장님과. 그래서 체형을 보지 않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당뇨를 바라보고 관리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혈당 조절률이 25.8%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 당뇨에는 좀 익숙하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뭐 비만할 것 같고, 그래서 살 빼야 될 것 같고, 운동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이 마른 당뇨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혈당 조절률이 그렇게 처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에 비만한 사람과 비만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보시면요. 파란색이 비만이거든요. 53.2%예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 미국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만한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3.2%밖에 안 되고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46.8%입니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예전엔 더 많았대요. 그 80년대 이럴 때는 80% 이상이 마른 당뇨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게 줄어서 비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나마 네. 줄어서 46.8%입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과 뭔가 관리법이나 치료법이 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똑같이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비만 당뇨, 그 복부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복부 비만인 사람이 54%에 불과하고요.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이 46%나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제2형 당뇨는 양방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뇨 온다. 네. 원장님 뭐였죠? 인슐린 저항성. 네, 맞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이유로 내장 지방을 뽑거든요. 근데 내장 지방이 있어서 내장 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가 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주로 좀 해주는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 전체를 놓고 보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이 54%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네. 많지 않고 그럼 나머지 46%를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분들은 마른 당뇨고 복부 비만이 없기 때문에 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네. 이분들의 당뇨는 다른 원인으로 온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마른 당뇨에 주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과 마른 사람이 다르게 치료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마른 당뇨, 비만 당뇨 이제 저희가 좀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왜 중요한지 마른 당뇨를 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원장님 혹시 그 마른 당뇨 환자들 중에 기억나는 분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오신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이 키가 153cm에 몸무게가 한 45kg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마른 체형이구나, 좀 말랐구나 하는데 이분이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서 음식, 운동을 또 엄청 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은 37kg. 37kg요? 네, 37kg. 여자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운동만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서 물론 혈당은 조금은 안정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를 가도 또 다시 치솟아 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직접 내원하게 되셨죠.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마른 당뇨 하면 딱 한 분이 정말 되게 명확하게 떠오르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꼼꼼한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만 당뇨인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꼼꼼하고 세심하다 보니까 당뇨 진단을 딱 받으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를 엄청 철저하게 잘 맞아요. 지킵니다. 그래서 음식 줄이라고 하니까 음식 줄이고 운동하라니까 운동하고 이걸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제 환자 중에는 한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70대였어요. 70대였는데 한 끼에 3분의 1공기만 드시는 거예요. 살찔까봐. 아니, 혈당 오를까봐. 그쵸, 혈당 오를까봐 3분의 1공기를 드시고, 3분의 1공기 드시고, 운동하시고, 점심에도 3분의 1공기 드시고, 운동하시고, 저녁에도 3분의 1공기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끼를 한 공기만 드시는 거죠. 하루 다 합쳐서. 저보다 적게 드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마른 당뇨 환자분들을 왜 저희가 이런 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 혈당이 잘 조절되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돼서 그분은 인슐린을 맞으셨어요. 혈당이 안 잡혀가지고 8점 몇 % 이렇게 오셨는데 인슐린 맞으시면서 그래도 열심히 또 관리를 하셨는데 나중에 정말 좌절하게 된 게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당뇨 발저림이 생기셔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네네. 분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마른 당뇨. 네. 네. 그리고 특히 또 마른 당뇨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하신 분들 중에도 네네. 의외로 또 마른 당뇨에 준해서 치료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은 비만하지만 20대, 30대 때 굉장히 말랐던 분들이나 네. 정상 체중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이 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만하더라도 예전에 말랐던 분들은 저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른 당뇨에 준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자궁 적출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예전에 보면 자궁 적출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살이 꼭 찌더라고요. 자궁 네. 적출을 하면. 네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비만하지만 예전에는 말랐거나 정상 체중이었거나 어쨌든 전체적인 체질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네. 저희가 마른 당뇨에 입각해서 네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마른 당뇨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원장님이 그러면 이 마른 체형이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비만하면 당뇨가 걸릴 것 같은데 네네. 마른 체형이 왜 당뇨에 걸리는지 잘 이해 안 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유를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른 당뇨이신 분들 우선 질문에 잠깐 읽어봤는데요. 마른 당뇨가 어떤 사람을 마른 당뇨라고 하나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마른 당뇨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일단 마르신 분들, 왜소하신 분들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마른 당뇨라고 보고 두 번째는 당뇨로 인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세요. 한 10kg 이상 확 빠지시는 분들도 마른 당뇨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한의학으로 소음인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당뇨가 걸리면 저희는 마른 당뇨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선천적인 장기 기능 저하라는 것을 이제 마른 당뇨의 원인으로 보는데요. 실제로 왜소한 분들이 장기의 그 크기도 사실 작고요. 최근에 한 2018년도에 연구된 것을 보면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형이 좀 작다고 해요. 그래서 체질상 장기 기능이 조금 작아서 인슐린 분비가 덜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왜소하기 때문에 장기 기능도 선천적으로 조금 저하가 되어서 다른 내가 뭐 예민하거나 꼼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도 선천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은 맞아요. 선천적인 장기 기능 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있어서 가장 췌장만큼이 중요한 것이 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대사를 하는 주된 그 장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져 있을 때는 이걸 잘 저장을 해줘야 되고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아니면 이걸 에너지가 모자랄 때는 잘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간 기능이 좋지 못하신다면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어떤 사람이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양방에서 얘기하는 간 수치를 일단 먼저 볼 수 있겠죠. 네네. 첫 번째는. 그래서 네. 간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간염을 앓은 적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간 네.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럴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이지만 한약적으로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뭐 진맥이나 아니면 설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술을 드시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보통은 떨어져야 하는데 네네. 네, 중에 환자분들 중에는 술을 마시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술 마시고 뭐 얼굴 빨개지는 분들도 있을 수 네, 있을 네,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은 정말 여러분께서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회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마른 당뇨인이시도 사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시니까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고 예민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방출이 돼요. 이 코티졸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당뇨이신 분들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맞아요. 예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예민하세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예민하신 네. 분들이 많아서 얘기 조금 이따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민함 때문에도 당뇨가 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혈당 매일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장지방형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장님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 몸에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내장지방 때문이에요. 근데 마르신 분들 중에서도 팔다리만 왜소하고 배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혈당 조절이 어렵고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아까 뭐 내장지방형 배가 볼록 나온 사람들은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또 뭐 운동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르신 분들은 그런 것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따가 내장지방형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이 그러면은 이런 마른 당뇨인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치료법 설명드릴게요. 네. 원장님, 인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중국님이 네. 박은영쌤 화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임중국님. 들어오셨네요.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계시는 네, 분이죠? 저한테 치료받고 계시는 분. 네. 네. 한방치료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나요? 아쉽게도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살찌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살찌는 방법이요? 네. 원장님, 살찌는 방법. 살찌는 방법은 우선은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마른 당뇨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음식을 안 드세요. 입이 짧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 또 딱히 있으시고, 음식을 드시는 게 일단 기피하세요. 혈당 오를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고 또 혈당이 덜 오르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지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파트 4에서 어차피 저희가 생활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탈하실까봐. 제가 그렇습니까? 네, 킵해놨다가 꼭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약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마른 체형이 당뇨가 되는 이유는 아까 박은영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선천적으로 장기 기능이 허약하니까 외부 자극, 뭐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 거에도 쉽게 상해서 남들에 비해서 쉽게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당뇨가 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한약적으로 기운이 울결된다고 하거든요. 울결이 되면 이게 열로 발전하고요. 열이 되면 음액이 소진되면서 소갈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소갈이 지금 말하는 당뇨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당뇨가 발생하는 기전, 이게 기가 울결된 것부터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한약적으로는 이걸 치료를 할 때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선천적으로 장부 기능이 약하니까 선천적인 장부 기능을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기운이 울결되어 있으니까 이 울결된 기운을 풀어주고 회유시켜주고, 그다음에 간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간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처방을 할 때 간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을 좋게 해주는 뭐 한약재라든지 아니면 간열을 꺼주는 한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는데, 실제 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 간을 잘 치료를 했을 때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혹시 한약을 먹으면 간 기능이 손상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서 많이 좀 난감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사실 한약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한약재랑 겹치는 게 언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50%? 가지수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60여 가지가 음식이랑 진짜요? 겹친대요.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뭐 마늘, 뭐 팥뿌리 이런 것도 다 한약재고요. 뭐 삼계탕 드실 때 황기 넣잖아요. 황기 넣고 그다음에 옷 뭐 이런 것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민들레 나물 이런 것도 묻혀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쌀도 사실 갱미라고 해서 우리 한약재로 쓰는 것 중 하나고, 그래서 한약재랑 음식이랑 겹치는 게 16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들을 좀 더 편중된 방향성을 가져서 열을 꺼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장을 좋게 해주는 약이라든지 이렇게 편중된 방향을 가져서 갖게끔 한 대로 이렇게
뭉쳐서 끓이게 되면 그게 이제 한약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간 나빠질까 봐 걱정하고 먹지 않는 것처럼 네. 한약 또한 음식과 비슷한 것들인데 사실 조금 이게 편중되게 만들었을 뿐이지 간 독성이 있거나 간에 위험한 것들은 요새 유통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쓰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간에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간 수치가 낮아지더라고요. 네, 간 기능을 간수치, 네, 회복하니까. 맞아요. 간수치 좋아지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의사들이 그래서 한약을 계속 달고 먹어요. 저도 제 책상에 맞아요. 밑에 한약 박스가 있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도 1년 내내 녹용 넣어가지고 한약 먹고요. 저희가 안 좋으면 먹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무리가 없다. 이런 네.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파트 4네요. 원장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를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파트 4,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네, 원장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생활습관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체형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화면에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네. 4가지가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가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맞아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통 음식 운동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인들은 특히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미식을 꼭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80% 이상 한식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간식은 최소한만 드셔야 되는데 사실 본식을 철저하게 잘 드셨다라면 간식이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른 당뇨인이 살찌고 싶으시다면 사실 본식 외에도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는 간식을 조금씩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견과류, 우유, 계란, 뭐 두유 다 좋거든요. 그래서 과일 사실 드셔도 돼요. 맞아요. 과일은 원장님께서 어떤 걸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 드시라고 해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이 다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저도 그대로 환자들께 티칭을 드리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양이지 어떤 과일을 선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식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당뇨병 센터에서 예전에는 지중해식을 권해드렸는데 요즘은 한식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식단이 아니었어요? 네네. 한식이었어요? 네, 아시아 식당, 동남아 식단도 있고요, 중식도 있죠, 일식도 있고 하는데 막 튀기고 짜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름지고 그런 것보다도 한식.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영양 균형적으로 있는 것이 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거는 한식을 80% 이상의 본식을 차지하신다면 나머지는 많은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좀 일찍 끝내는 것도 사실 핵심인데요. 원장님은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해야 될까요? 저녁 식사는 이게 취침 시간이랑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8시 전에는 그래도 마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 환자 중에 9시에 이렇게 취침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녁을 7시에 드셔요. 근데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그 뱃살이 너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지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은 9시인데 저녁 7시에 드시니까 그게 다 살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쵸. 요새는 저녁 식사를 잠자기 3시간 전에 꼭 다 마치고 3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웬만하면. 근데 요거는 당뇨라서가 아니라 그냥 건강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소화 안 된 상태로 자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흡수가 잘 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드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공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음식. 그래서 가장 쉽게 판별하는 것, 이건 당뇨인들한테 좋은 것 같아 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조금은 피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습관인데요. 먼저 운동 습관의 가장 핵심은 뭔가요?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 좋아하시는데 만보 걷기는 보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하시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체력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체력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꼭 시간을 딱 내서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많은 당뇨인들은 사실 운동은 또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인 저희 한의원은 사실 15층 건물에 있거든요. 그러면 식후에 항상 하시는 거 계단 오르세요. 그래서 먹자마자 식후에 바로 계단 오르기 운동이 정말 효율적이기도 하고 짧은 순간의 고강도 운동이라서 운동이라는 건 내가 틈틈이 생활 습관 내에 녹아져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 3회 그리고 총 150분 정도는 하시는 게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수면 습관인데요. 수면은 정말 중요한 거고 여러분께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에 이게 핵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뇌가 가장 포도당을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밤 11시에는 주무셔서 충분하게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른 당뇨의 혈당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정말 중요한 생활 방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원장님?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음악을 듣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티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좀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는 절운동이나 아니면 바디스캔 마음챙김 아니면 이완 명상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실천하는 것은 사실 무릎치기 명상이라는 건데요. 무릎치기 명상이라는 건 이렇게 무릎을 비슷한 속도로 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똑같은 그 리듬으로 한 2분 정도 하시면 몸의 긴장이 싹 풀리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꼭 해보시고 스트레스, 화가 나서 막 그런 예민한 상황이 와도 꼭 그런 걸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는 확실히 체형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또 당뇨의 원인이 또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활 비중이 달라야 되는데요. 비만하신 분들이라면 음식과 운동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관리를 해주셔야겠고 마른 당뇨인이시라면 음식과 운동은 이미 철저하시기 때문에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마른 당뇨인이라면 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에 80% 비중을 차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음식 운동은 20% 정도만 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운동은 사실 여러분께서 관리는 하시되 너무 예민하게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그 적정 수준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거를 잘 잡았을 때는 공복혈당 300이셨던 분들도 밤 11시에 주무시는 생활 습관으로 제가 바꿔드리고 그걸 계속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정말 200 이하로 딱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말 중요해요. 수면 스트레스가 마르신 분들한테는 특히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하셔야겠을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구혜경님이 원장님 환자분이셨나봐요. 아, 맞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 너무 반갑습니다. 한방치료 받은 후에 더 건강해졌다고. 아, 다행입니다. 네, 살찌는 게 소원이라는데요? 살찌는 게 소원이라고요? 제가 꼭 살찌게 도와드릴게요.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저랑 원격으로도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생활관리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한데 수면의 질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네, 딱 전형적인 소음인이세요. 네. 네. 오늘따라 저희 환자분들이 좀 오셨는데 장수진 님도 바디스캔 명상이랑 무릎치기 진짜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꼭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들어가 있고요. 음식 운동 관리는 항상 기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식 80%, 운동은 적절하게. 그리고 내장 지방형이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사지가 다 마르신 분들, 그냥 체지방도 없으시고 근육도 없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육이 이렇게 오르려면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른 당뇨인이시라면 수면은 꼭 11시에 맞춰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7시간 이상, 7, 8시간 충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혈당에 관한 집착을 사실 버리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 이제 당뇨 극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혈당은 내가 건강한 생활을 회복했을 때 그만큼 건강하게 또 회복이 잘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비만 당뇨인을 이제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왜 7%를 감량을 해야 될까요?
사실 양방에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 내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 이런 거 보면은 체중을 7% 정도 그래도 감량을 했을 때 네. 유의미한 혈당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5% 아니면 적어도 한 7% 네. 이 정도를 감량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무리하게 한두 달에 다 빼려고 하기보다는 네네. 한 3개월에 걸쳐서 적어도 네. 6개월 안에 감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이신 분들은 식습관에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음식이 한 80%의 비만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 20%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만큼 많이 먹게 되는 걸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 건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꼭 먹는 거를 여러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의 원인은 이렇게 살찌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이 먹는다든지 간식을 좋아한다든지 술을 좋아한다든지 늦게 야식을 좋아한다든지 그냥 계속 땡기면 먹는 것들. 그래서 음식량을 딱 3번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 역시도 한식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나의 식습관에 뭐가 문제인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결국엔 먹는 걸 줄여야지 살이 빠집니다. 네, 음식이 핵심이잖아요. 네, 핵심입니다. 다이어트 해보면 알죠. 음식이 그럼요. 핵심이라는 음식이 거.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드시지 마세요. 네. 7시 이후에 먹는 건 다 살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요요 방지. 이거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매일매일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냥 짬짬이 운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살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데 비만 당뇨인이라고 하면 수면 스트레스 안 중요하냐는 아닙니다. 비만이신 분들이라도 수면과 스트레스를 이제 잘 해주지 못했을 때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뭐 술, 흡연 이런 걸로 또 이어지기가 쉽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단 거 많이 땡기시고 하니까 비만인들도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비만 당뇨인들은 음식, 네.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4가지를 골고루 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비만 당뇨가 치료가 어려울까요? 마른 당뇨가 치료가 어려울까요?에 대한 답변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른 당뇨요. 그렇죠. 왜냐면 비만 네. 당뇨에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음식, 운동을 되게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또 한약 치료로 간 기능 회복까지도 이어진 진도면 정말 당뇨 극복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마른 당뇨인들은 이미 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걸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솔이 참 안 돼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장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에 회복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른 당뇨인들은 아무래도 수면이랑 스트레스가 80% 중요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료할 때 꼭 여쭤보는 게 당뇨 진단 받기 1, 2년 전에 뭐 힘든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한 90%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때 진짜 힘든 일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특징이 많이 먹어서 당뇨가 된 분들보다는 그 시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긴 당뇨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갈 때도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뇨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수면을 잡고 불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마른 당뇨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불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불면과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당뇨가 극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살 조금만 빼줘도 혈당 조절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비만 당뇨 분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의도 준비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강의가 끝났는데 댓글을 하나도 잘 숙지를 못하고 강의만 진행을 해가지고 질문을 저희가 좀 받고 Q&A 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Q&A 시간이거든요. 네. 이때 그 Q&A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질문을 저희가 읽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게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늦게 자면 진짜 소용없어요. 무조건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11시가 제일 좋고요. 네네. 12시 마지노선 12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12시라고 얘기해놓고 저희는 좀 늦게 자죠. 근데 연구하느라고 마른 당뇨 네, 연구하느라고. 맞아요. 저희가 공부하고 그러느라 책 쓰고 맞아요. 이번에 책 나오거든요. 네. 4월 달에 4월 12일 날 저희 2번째 책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네. 마른 당뇨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 꼭. 제목 바뀌었어요.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내용인데요. 그 네. 제목으로 이번에 출판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Q&A 시간이니까 네. 저희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밀빵 아까부터 이제 계속 여쭤보셨어요. 통밀빵. 아, 진짜요? 아까부터 통밀빵 이렇게 계속 여쭤보셨는데 통밀빵 어떤가요, 원장님? 당연히 드셔도 되죠. 근데 통밀빵 드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좀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내가 대사량이 활발할 때 드시는 게 오히려 혈당에 있어서도 좀 덜 오를 수도 있고요. 통밀빵을 먹든 밥을 먹든 중요한 건 양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통밀빵을 먹더라도 너무 막 잼 막 듬뿍 발려서 먹는 것들 피해주시고 적당량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통밀빵. 많은 분들이 빵은 먹기 좀 죄책감 맞아요. 드는데 그래서 통밀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통밀빵도 매일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맞아요. 매일 않습니다. 드시는 네, 않아요. 왜냐면 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루가 특히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떡이든 빵이든 이런 애들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이유가 가루로 만든 거라서 혈당이 그만큼 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밀이라는 게 밀가루보단 좋지만 그래도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거는 맞기 때문에 좀 네. 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디스캔이 뭐냐? 바디스캔 뭐예요? 바디스캔 뭐예요? 아까 또 올라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바디스캔 제가 해봤는데요. 바디스캔이 뭐냐면 바디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바디스캔 마음챙김이라고 쳐야 이게 완성 키워드인데 바디스캔 마음챙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전 잠이 안 올 때 네. 그거 틀면 한 5분, 10분 안에 잠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요. 눈을 감고 바디를 스캔하는 거예요. 쭉. 그래서 뭐 이마, 그다음에 눈썹, 눈, 코, 뭐 그다음에 귀, 입, 목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팔도 위에 팔부터 손가락까지. 네, 그다음에 네. 뭐 고관절부터 발가락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 바디를 스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명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상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잡생각을 버리고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를 명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생각을 버리고 내가 집중을 내 몸에다가 쭉 스캔하는 것에 다만 하기 때문에 이게 명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디 스캔 명상이 굉장히 쉬워요. 네네. 그래서 다른 명상은 과부자 틀고 이렇게 명상 쭉 눈 감고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바디 스캔은 그냥 그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쭉 스캔하다 보면 내가 잡생각을 안 하고 잡생각을 끊어내고 명상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자들까지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추천드릴게요. 또 이렇게 은총이 님이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곤약살, 곤약면은 당뇨 환자들에게 좋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죠. 어쨌든 네. 곤약이라고 하는 게 혈당도 덜 네. 올리고 그 다음에 칼로리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추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밥에다가 섞어서 먹어봤거든요. 네네. 곤약살? 맛은 괜찮더라고요. 네. 맛은 괜찮은데 사실 근데 살이 찌시기를 원하는 마른 아, 당뇨인이라면 맞아요. 우리 지금 마른 당뇨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마른 당뇨인이면 저는 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비만 당뇨인에게 이제 입각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드셔도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댓글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곤약살 이런 거는 칼로리가 일단 없기 때문에 살찌기는 좀 어려운 식단이 맞아요. 아닌가. 안 드시는 게 좋죠. 네, 싶고요. 그리고 살이 찌는 방법은 음식량과 운동량이 적절한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게 맞춤별로 이제 코칭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인풋이 들어와야지 살이 찌겠죠.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음식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무가당 음료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운동 중에도 드셔도 되고 코코넛 워터 이런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마르신 분의 걱정이라면 운동을 조금 내 체력에 맞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만큼 섭취를 신경을 써주셔야 됐고 자연 그대로 음식 지금 야채는 어떤 게 좋나요? 다시마 국수는요? 이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채는 시장에 가서 지금 제철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하시고 어떤 게 좋은지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야채가 뭔지를 보세요. 철마다 다 제철 음식이 있거든요. 제철 음식이 좋죠. 네, 봄동도 좋고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봄의 기운이 간하고도 연결이 돼서요. 봄동, 취나물,
뭐 먹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가보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충분히 드시면 당뇨에도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좀 볼게요. 질문을 마른 당뇨 믹스커피 먹어도 될까요? 드셔도 됩니다. 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돼요. 네. 근데 2잔, 3잔 드시면 마른 당뇨 환자분들 중에 불면이 많아서 네네. 사실 믹스커피 자체가 뭐 프림도 있고 설탕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카페인이 한번 몸에 들어와서 이게 분해돼서 나가는 데까지 12시간이 걸린대요. 네네. 그래서 불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아침 낮 12시까지만 꼭 드셔라. 그 네. 이후로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믹스커피 드셔도 되고 드시면 한 잔, 그것도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밀가루 끊지 못하겠어요. 저랑 밀가루요? 같은 고민이신데. 아, 밀가루요? 밀가루 못 끊죠. 근데 어. 밀가루 제가 보기에는 마른 당뇨인이신 분들이 좀 좋아하세요. 근데 밀가루 끊지는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심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드셔라. 마음 편한 게 더 먼저지 않느냐라고 티칭을 드려요. 그래서 아니 아까 우리 80% 한식 드시라고 했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면 20% 아,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주식 대신에 드셔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먹는 전체 끼니의 80%가 한식이면 되지 100%를 한식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뭐 무조건 탄수화물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네. 80%를 한식으로 드시면 돼요. 오늘 그 질문들 중에 아까 우리가 충분히 대답을 못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살찌는 방법 네. 요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른 당뇨인들이 살이 안 찌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안 먹어서요. 안 맞아요. 먹어서. 안 먹어서. 혈당이 오를까 봐. 맞아요. 먹어서 혈당 재면 올라가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해가 뜨면 밝아지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네. 오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영향을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사실 내 몸 전체 시스템을 더 보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이런 장기들, 나의 체질적인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네네. 꼭 음식 문제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혈당이 매번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굴러가고 해서 혈당이 띡 나오는 거지 이 음식 하나만 굉장히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살이 안 찌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안 먹어서예요. 혈당이 오를까 봐. 그래서 일단 드셔야 돼요. 드시고 내가 음식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내 몸을 자꾸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몸 상태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식은 줄이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장님 혹시 또 마른 당뇨 살찌는 방법? 저는 일단 꿀잠 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밤 11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잘 나오는 시작인데 잠을 안 자면 입맛도 뚝 떨어지고요.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흐트러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사실은 마른 당뇨인들에게는 살찌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면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또 살이 잘 안 찌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내가 필요한 만큼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운동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고 네. 근력이 생각보다 잘 안 켜질 수가 있는데 단백질 충분히 드시면서 네.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또 뭐겠죠? 두부 네. 이런 거 드시면서 근력 운동 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네. 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네. 오늘 영상 다시 재방송하나요? 업로드합니다. 네, 오미리님. 맞아요. 네. 저희 채널에, 당뇨스쿨 채널에 1시간짜리 오늘 진행한 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대로. 강의 끝나자마자 올릴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20대 당뇨 청년 나당식님이 오늘만을 기다렸다. 아까 저희 스트리밍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계속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근데 답변을 하나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어도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가 안 되니까 살이 안 찌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른 당뇨인의 그 원인이 선천적인 장기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인슐린을 이제 잘 분비가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음식과 여러 가지로 같이 생활 관리를 더 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한데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딱 나의 몸에 맞는 생활을 그거를 맞아요. 하신다면 마른 체형도 다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김보윤님이 당뇨 너무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드셔야 돼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안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덜 먹으면 당장 혈당 덜 나오니까 기분이야 좋을 수 있는데 계속 몸이 마르고 맞아요. 야위고 힘이 없어지고 너무 혈당 관리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한의원에. 그럼 저희는 처음에 딱 오시면 일단 음식량부터 늘리고 운동량 줄이고 이렇게 티칭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셔야지 이거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저림에 관한 그 질문도 간간히 주셨어요. 발저림, 고구마 감자는 아예 끊어야 하나요? 그거 제가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26만 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발저림은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경포도당 결핍증이라고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 감자도 많았어요, 원장님. 돼지 감자는 돼지 어떤가요? 감자요? 돼지 감자 좋죠. 돼지 감자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 감자 좋은데 대신에 돼지 감자가 그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이 많은 체질이다. 열이 많은 체질이다라고 하면 사실 여주가 더 맞거든요. 여주는 찬 성질이라서 돼지 감자는 내가 몸이 따뜻한 사람보다는 좀 찬 사람들, 내가 평소에 추위도 좀 많이 타고 손발도 차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돼지 감자가 좀 맞을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 뭐 얼굴도 좀 붉고 그다음에 열도 많고 더위 잘 못 참고 그래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이런 분들은 돼지 감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사실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과하게 먹는 거는 또 추천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 요새 또 깍두기로 담아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돼지 감자 깍두기요? 네, 돼지 감자 깍두기. 그런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기도 하고 빨리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라는 사인을 자꾸 주네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요 더요? 네. 발저림 침 맞으면 호전되나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 네네네 오른쪽 상단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당뇨 생활관리 상담 문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내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첫 온라인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원장님과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원내에서 매달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한정적인 인원만 오셨는데 지금은 207명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정말 가능하고 어느 곳에든지 뭐 해외에 있어서도 저희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15분 역시 경품 때문에 더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경품 타이밍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원장님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네. 사탕 강의는 언제인가요? 네 번째 강의. 네, 사탕 강의는 당뇨스쿨의 매달 강의는 매달 첫째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5월달은 5월 6일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벤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밴드 홍보 한번 하고 갈게요.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랑 박은영 원장님이 매일매일 댓글 달아드리는 그런 그 밴드가 있어요. 당공사라는 밴드인데 당뇨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이고요. 밴드에서 검색해보면 나와요. 당공사라고 검색해보시면 되는데 당뇨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많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밴드 활동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공사에는 나와 비슷한 당뇨인들도 만나면서 소통을 하면서 꿀팁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평소 이렇게 막 질문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당공사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입 안 하신 분이시라면 밴드 꼭 가입하세요. 네, 저희가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내일 중으로 밴드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총 두 종류가 있어요.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당일 참여. 지금 여기서 댓글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추첨하는 이 두 가지 추첨이 있는데요. 먼저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 추첨하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뽑아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책을 받으실 5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넷, 골고루. 골고루?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많은 분들이 네. 만날 수 있게끔. 네, 일단 주세요. 네. 하나. 임땡선님 129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땡숙님 2297님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거 뭐죠? 김림국영님. 두 분 이름이 같이 있나봐요. 1872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땡숙님 3459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책 마지막이죠. 책 마지막은 임땡태님 6792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이제 네, 책은 끝났어요. 책 끝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밥솥을 받으실 분 5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1만원 상당이에요. 그래서 당비움 받으실 5분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 당비움 밥솥이 뭐냐면요. 원장님 이거 밥 지어서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네. 저는 먹어봤는데 네. 요게 밥을 지으면 당분이 빠져요.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엄청 좋겠네요. 네, 당뇨자분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쌀 먹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네. 먹고 싶은데 혈당 올라갈까봐, 살찔까봐.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당 밥솥을 구입을 하시면 이게 당분이 밑으로 빠지니까 혈당이 좀 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네. 잡곡은 좀 잘 안 돼서 그냥 쌀밥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1만원 정도니까 네네. 굉장히 또 네, 좋은 겁니다. 네. 추첨하도록 할게요. 조땡님 5429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그 다음에 주땡실님 304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밥솥 받으시고 밥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백땡민님 1313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김땡진님 4779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이죠. 오늘 밥솥 받으실 마지막 분. 안땡주님 6922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혹시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이렇게 당첨이 안 됐더라면 오늘 당이 참여자 하시는 분도 실시간으로 추첨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이제 댓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에다가 아무거나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당일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반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응모가 이미 된 거고요.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랜덤 추첨기를 세팅 중인데요. 지금 빨리 댓글 올려주세요. 아니요, 끝났어요. 그런가요? 8시 반에. 끝나셨대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군요. 긴장한 나머지. 네, 8시 반까지 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는 거고요. 준비가 다 됐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당밥솥, 당비움, 아까 말씀드렸던 당비움, 그 다음에 책, 당뇨이제 치료합시다. 이거 각각 5분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지 받으실 10분을 뽑았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와, 누굴까요? 솜사탕TV님. 네, 솜사탕TV님. 솜사탕TV님 아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던데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연경님. 네, 이연경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승권님. 네, 유승권님 축하드리고요. 당비움 밥솥입니다. 이윤희님. 네, 밥 잘 지어서 드시고요. 김신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와,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책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받으실 분이에요. 로즈 핑크님.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오형수님. 와.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댓글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댓글 쓰고 나가신 분들인가 봐요. 은총이님. 은총이님. 네, 와. 아까 저희가 답변해드렸었는데, 은총이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혜진님. 안혜진님. 네, 안혜진님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 김현미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소변 검사지 집에서 당첨되신 분들인데요. 캔두추라고 읽으면 되나요? 캔두추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 꼬얌. 이분 자주 당첨되시는 것 같은데요? 내 꼬얌.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테리님 테리님. 축하드리고요. 구예금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미림님. 와, 오미리님, 제 네. 원장님. 네, 원장님 치료받고 계신 분이죠.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카톡에서 이름 많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가 안 와요. 네, 오미림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은주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박정근님 축하드리고요. 아이두님 축하드립니다. 네. 조만철님 마지막 조만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30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옆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추첨 당품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 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먼저 정보를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아이디만 알지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모르기 때문에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4일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추첨자는 옆에 명단이 안 뜬대요. 강의 후에 강의 재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업로드 될 거니까요. 영상이 그때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 분들의 당뇨 극복을 위해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다음 달 원장님도 네. 5월 6일입니다. 네.